조국 얘기해야죠 뭐. 네. 아니 조국이 우선 딸이 계속 나와요. 허위 총장상이 나왔다고. 이건 뭐예요? 아니 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총장상. 썼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뭐 조사를 해보니까 네. 준 적이 없대네요. 아,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총장상을 받았어. 네. 이건 굉장히 영예스러운 거예요. 명예스러운데 자 그것도 웃기는 게 동양대학에 가서 총장상을 받았는데 왜 총장상을 받았냐 그러면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애들 영어를 가르쳤대요. 아니 동양대학교에는 고등학생하고 중학생만 다니는 학교인가 보죠. 대학교인데 거기 가서 왜 영어를 가르치냐 이거요. 그리고 아니, 총장이 뭘 잘했다고 그걸 상장을 주는데 아니 대학교에서 고등학생 상도 줘요? 나한테 물어보면서 난 몰라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니 네. 아니 동양대학교가 조국 딸 엄마 네. 그러니까 조국의 부인이 거기 교수로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상을 주는데 자기 딸을 준 아유. 거네. 네. 근데 학교에서는 몰랐다는 거네. 줬는지. 아니 이제 사본을 갖고 왔어요. 사본을 네. 갖고 와서 이제 검찰청에서 이제 이거 맞냐 그랬더니 일단 1년 번호가 틀리고 형식이 틀린 거예요. 그 총장상 나가는 이 형식이.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뭐 이 소위 말하는 위조죠, 위조. 아 위조.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예요. 상도 그러면. 위조를 하네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 가운데선 교수가 했는지 무슨 준 사람이 또 가운데 따로 있는지 네. 받은 사람이야 뭐 그걸 위조했겠어요. 받았으니까 이제 준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진위 여부 그다음에 이게 분명히 뭐 상위 학교 가는데 써 있을 거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네. 굉장히 큰 벌이고요. 최근에 이제 치의전에 간 여학생 엄마가 이런 형식으로 한 것 때문에 사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구속 기소가 됐고 네. 여기는 입학이 이제 취소가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카이스트도 가서 뭐 상을 받았다 그러는데 카이스트는 다행히 저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굉장히 이 진보된 기술들을 하니까 학교에 출입 기록을 남기게 됐어요. 이거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틀 다녔어요. 이틀. 아, 이틀 다니고 3주 다닌 것처럼 해서 기록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 인턴. 그 문제의 인턴이 네. 제일 저자된 거. 네. 아니죠. 이건 그거 카이스트고. 말고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 그거는 이제 저 아니 근데 단국대학교. 거기에 저 자소서라든가 이런데 다 입학 그 자소서 썼죠. 다 썼잖아요. 예, 근데 부산의전도 이틀 앞에서- 다닌 거. 예. 3주 다녔다고 써놨는데 이틀 다닌 건 그건 출입 기록이 있으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뭐 좋은 학교 가려는 건 이제 다 압니다만은 그래도 자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웬만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로 나라다운 나라, 뭐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되는 거에 아주 뭐 반대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이제 분노하는 거죠. 아니 위장 전입에 네. 위장 매매 그다음에 이제 위장 총장상 상해 예, 위장 인턴에 다 위장 집안이네요. 아니 여기는 애를 다 키웠죠. 네, 최양호 뭐, 박사는 예. 지금 몇 살이에요 애가? 이제 30살 넘었으니까. 30살 넘었으니까 이게 피부에 아직은 이제 다 키웠으니까 와닿지 않잖아요. 분노가. 분노가 왜 안 하대요? 우리 아들이 키웠는데. 하버드를 못 간 게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뭔 이렇게 소리예요 했으면 하버드 지금? 갔- 아 이렇게 했으면 하버드 이렇게 했으면 가는구나. 하버드 갔지. 아, 근데 김신혜 씨는 네, 지금 전 중3이에요. 중3이니까 네, 이게 진짜. 지금 네, 저- 완전히 열받잖아요. 네, 완전히 열받죠. 네. 저희 지금 제가 녹색 어머니를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럼 뭐예요? 녹색 어머니 우리 이거 그 신호등에 이거 어. 하는 거 그거 엄마들 그래요? 필수거든요. 근데 어. 그 녹색 어머니에서 어머니들의 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요? 제가 거기서 이제 커피를 엄마들이 봉사를 1시간을 항상 하고요. 끝나고 엄마들이 그때 리얼 토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강남 엄마들이 이번에 저희 조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 뭐라 그러냐면 조국 얘기하면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유신 시대보다 독재 시대보다 엄마들이 다 쫄아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안전한 상황이 되니까 엄마들이 진심을 말하는 게 조국 때문에 화나 죽겠대요. 그래서 지금 그냥 조용히 이민 갈 준비하는 엄마들이 늘고 있대요. 강남 엄마들이. 아, 진짜요? 심지어 강남 엄마들조차. 강남 그러니- 엄마들이? 예, 강남 엄마들조차 뒤통수 맞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 목소리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들으면 조국이 우리 다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거야. 일반 그냥 학부모들도. 네. 그러니까 모여서도 우린 얘기하면 아주 두렵대요. 아니, 그 정도에 지금 조국이 지금 학부모들에게 분노를 줬지만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우리 다 잡아가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언제 법무부 장관이 뭘 잡아가요. 본인이 잡혀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 저는 이제 저것을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 저는 이제 종편에서 다 네. 잘렸잖아요. 네. 정기 방송 다 잘리고 이제 유튜브 하는데 유튜브도 이제 탄압이 들어오는데 네. 저 같은 사람이 시사를 다루니까 네. 그래서 탄압을 하는 줄 알았더니 엄마들도 겁을 먹어요. 엄마들도 겁을 먹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겉으로만 자유가 있다 이렇게지 더 이제 두려운 거예요. 누가 어디서 말을 해서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다는 생각을 갖고. 네. 예. 아 조국이 뭐라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됐는데. 예. 어머니들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어머님들 분노한 그 마음 알고 있는데요. 귓속말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예. 네. 야, 그 정도면 이건 심각한데요. 네. 아니 학부모들이 아니 뭐가 말하는 것도 겁이 그래서 나고 2019년이 맞나? 저는 이게 예전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예전에도 이 정도는 또 이 아니었을 정도는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피해달라. 우리 애한테 피해달라. 조용히 하자. 미워 죽겠지만 내가 이민 가자. 그러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아니, 무서워서 피하고 더러워서 피하고 둘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제 주변에도요 이민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가 이게 분노가 난다고 합니다. 야 허위 총장상 이건 참 듣다 참 처음 상 준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근데 받았다 그러니까 또 그러고 받은 거 확인했다 그러고 뭐 학교 가서 하라 그러는데 조국 후보자가 8월 22일자 자기 SNS에 쓴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써요. 근데 이번에 저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 다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 와중에 그런데도 조국 편을 드는 사람이 좀 늘었다면서요? 아니 뭐 어쨌든 이 와중에. 뭐 이제 지금 이제 뭐 울기도 울고 그다음에 뭐 얘기도 했는데 지금 51대 46으로 지금 반대 여론이 좀 많습니다만 오차 범위안에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진실이 사실 정확히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쭉 이런 걸 지켜보면서 그래요. 청문회를 꼭 했어야 된다. 왜냐면 그래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한쪽만 얘기만 듣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쪽 얘기만 듣고 이러니까 사실 판단에 어떤 큰 이 틀을 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청문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번에 그 어저께 한 국민 청문회인지 뭔지 기자들 회견한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약발이 좌파뿐만 아니라 중도층에도 맥혔다는 거예요? 거기 조국을 편드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거죠. 이 조국의 잘못을 나눠진 거예요. 기자들을 제 친구 기자도 거기 한 명 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보면 언론사당 한 기자를 보냈고 MBC에 어떤 한 기자가 갔는데 그 기자도 거기서 제일 말단 한마디로 그리고 이 정치부를 잘 모르는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조국 사건이 다 뭐 코링크, PE, 관변 사업 사실은 말들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쫙 한번 관통하지 않으면 이게 그 조민의 논문처럼 어렵습니다. 이게 조민이 네. 제일 저자로 오른 거. 네, 그건 난 제목도 그 모르겠더라고. 논문 제목을 곱씹어도 한 번에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데 기자들도 이번에 모든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 기자들이 한 1시간 전인가요? 그때 배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우파 성향, 보수 우파 성향에 있는 기자들은 못 들어가. 그 신의 한수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들어갔었거든요. 제지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초반부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1시간 지나고선가 그때부터는 사실 좀 그렇게 허술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난 기자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런 문제는 지금 김신혜 씨 지적대로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사모펀드라든가 집수리 파고들. 그러면 베테랑 기자들이 뭐 현장 취재를 뭐 최소한 10년, 15년 한 사람들이 내용을 쫙 파악하고 그리고 질문을 해서 조국이 이제 난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50번 이상 난 몰랐다 그러면 또 들어가서 파야 되는데
나 몰랐다 그러면 그다음 기자로 그리고 마이크가 넘어가고. 민주당 출입 기자 이제 위주로 했는데요. 나중에는 물론 다른 당 출입 기자도 조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출입 기자들과 점심 먹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변인실에 있을 때. 근데 이게 출입 기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 당을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 당이 싫어도 이 당을 계속 출입하다 보면 애정이 생긴대요. 욕하면서 왜냐면 기자들 라면 주고, 사실 민주당이 잘하는 게 기자들 라면 쌓아놓고 빵 주고 김밥이 있는데요. 기자들이 하는 말이, 한국당은 김밥을 별로 안 주고 줘도 한 종류인데 민주당은 그 5종류를 쌓아놓는데요. 그럼 기자들이 솔직히 위 데스크도 자기 쪼아대고 그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정치에 관심 없는 기자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럼 이거 찍고 빨리 집에 가서 자야지 이러는데 그 김밥 그런 것들도 얘네들이 그런 걸 민주당이 잘해요. 그런 거 잘해. 김영란법 위반 아니에요? 김영란법 위반이죠. 아니 왜 그 공무를 집행하는 사인들한테 음식물을 제공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사당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 김영란법인데. 얘네들이 그런 걸 잘해요. 왜냐면 지금, 정부 자체에서도 노인들한테 돈 주는 거 막 뿌리죠. 그다음에 군인들 병장 월급을 뭐 몇 배로 올렸어? 막 뿌리죠. 소소하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청년 실업자들 그 돈 막 뿌리죠. 그다음에 취업 활동한 거 슬쩍 하는 척만 하면 뭐 막 뿌려요. 근데 돈이 굉장히 커. 그다음에 학교에서 뭐 조교도 아니야. 학교에서 이상하게 연구원 같은데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오면 150만 원 줘. 맞아요. 150만 원. 맞습니다. 그냥 돈을 막 뿌려요. 그러면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없었는데 내 공짜 돈 받았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 마음이 좀 약해지는 면이 아니 그쪽 있죠. 찍어요. 그쪽으로. 그리고 그 절차, 일단은 청문회도 아니었죠. 간담회 절차가 기자들이 겸손히 질문하고 본인이 5분 내지 10분 답하는. 이게 기자들이 치고 들어가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했던 기자는 1% 정도, 한 명 정도 언급되거든요. 그 11시간 중에 다 일단은 그냥 질문하고 답변 듣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자기가 셀프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면 뭐가 있냐면요. 얘기를 하다 나 몰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문회 때는 그게 이제 위증죄로 걸릴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뭐 기자 간담회니까 몰랐다고 대답하면 나 그때 잘 몰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꼼수로 이렇게 한 거예요. 청문회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자 지금 의견들이 완전히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도속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위증죄로 잡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 기자회견에서는 위증죄로 잡을 수가 없죠. 오리발 내밀도 끄시고. 일단 그 기자회견 한 거 자체도 뭐 우리 김영란법 얘기하는데 그 김영란법 위반 이런 걸로 지금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 사실 의총한다고 빌려갖고 타인한테 그 소위 말하는 이 신청 요인의 변경 없이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후보자한테 이 사당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이 공공단체의 재화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없는 김영란법 딱 걸린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치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 저는 그 언론사들도 문제 있다고 보는 게 미국 같은 경우 백악관 기자 90 몇 살 먹은 할머니 알죠? 그 사람 얼마 전에 은퇴했잖아요. 백악관만 40 몇 년, 50년을 출입 기자했어. 그러니까 세세한 것까지 알잖아요. 근데 젊은 20대, 30대 젊은 여자 기자분, 젊은 사람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취재 몇 년 했어. 뭐를 알아, 그 깊숙이. 잘 모르는 기자들이 배치가 됐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자 간담회는 사실은 한 2시간 대여만 해도 한 300, 500이 듭니다. 그걸 11시간을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조국 청문회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6일 청문회가 이제 드디어 열리네요. 자, 6일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저걸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네요. 네. 청문회가 맞아요. 6일. 다행히 일단 개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번 기자간담회 그나마 성과는 이제 검찰 조사가 들어갈 때 이것들이 증거가 되겠죠. 이제 조국의 어떤 일종의 증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들이 다 이제
그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네, 이 유명한 분이죠. 제가 심지어는 그 전혀 이런 책을 관심도 없다가 조국 때문에 거짓말을 읽는 법이라는 책, 이게 지금 불티나게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네. 거짓말쟁이. 근데 여기 한나 아렌트가 네. 거짓말은 권력이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하거든요. 네. 네. 거짓말인 권력이다. 네. 어. 거짓말은 권력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봐도 지금 어느 정도의 거짓말인지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도 지금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한나 아렌트가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다면 나는 자유롭지 않다. 이런 말을 했는데 권력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한대요. 그 이미 조국은 자기가 권력자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권력자도 권력자 나름이죠. 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아닌 거죠. 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좌파 분들이 레닌서부터 이 거짓 선동에 네. 능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좌파들이 많이 하죠. 선전선동. 네. 예. 그냥 저는 21세기 괴벨스라고 봐요. 그들을. 게벨스. 네. 네. 괴벨스가 요제프 게벨스를 또 조국이 참 감사한 게 많은 공부를 자꾸 하게 해줘요. 조국 덕분에. 네. 아니 뭐 이렇게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독일 진짜 히틀러와 독일 이 괴벨스 네. 대중선동의 심리학이라는 실제로 책이 있는데요. 그걸 다시 읽어보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괴벨스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닌데 히틀러의 뒷판에서 그 모든 선동을 하면서 그 모든 자기 나름은 그 뜨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그 조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히틀러죠. 일종의 지금 이 시대의 히틀러의 뒤에 서서 유시민 뭐라고 하고 조정래 소설가, 이제 그분의 소설은 가치가 아주 똥값됐어요. 그런 지금 이 시기에 그 토크 콘서트에 나와서 그 말을 하실 이유가 있나요? 그 사람은 뭐 그전서부터 유명한 사람인데요. 뭐 좌파로, 네, 좌파 선동으로. 그 사람 또 이회수 네. 또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그 자유한국당 이제 뭐 네. 청문회 하는데 조금 아이디어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청문회를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하기로 했는데 증인 문제는 이제 백지 상태로 진행을 한다는 게, 백지 상태 진행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증인을 뭐 지금 뭐 가족을 불러야 되니 안 불러야 되니 지금 얘기가 있고요. 사실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5일 전에 네. 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시간적으로 네. 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만 나오기를 하는 거죠. 가족 증인 안 부르기로 네. 하고 9월 6일로 하기로 가족 했다고 증인은 안 합니다. 부르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이제 했다고 뭐 하여튼 필요하면 일단 요구는 하더라도 안 나오더라도 소위 말하는 청문회법에 걸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배치되다 아무도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다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실 수사 부분도 사실 증인을 중심으로 펼쳐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여기 갔으면은 딸 문제보다는 조국 후보자의 중심으로 일어난 일을 조금 더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해야 될 겁니다. 사실 딸 문제로서 이 굉장히 우리 국민적 공분은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네. 자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전술이 지금 필요하다고 기대할 생각합니다.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이번에 청문회? 뭐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이 좀 활약 좀 해줄 것 같은데. 저 곽상도, 곽상도 의원, 예. 그다음에 김진태, 김도읍. 김도읍, 주광덕 의원이 요즘에 민정 청와대에서 민정 뭐 검사 뭐 이런 것들 다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같은 것도 자 이제 검찰이 수사하면은 뭐 우리가 뭐 이런 거 조사할 것 같지만요. 검찰은 딱 앉으면 벌써 은행 계좌를 털거든요. 그러면 네. 자금 출처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이 언제 것까지 나가면 한 20년 전 것까지 이 자금 출처가 나오니까 아주 수법들을 잘 아실 거예요.